오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자리에 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다 정리해놓고 딱 누워서 5분에서 10분간 깊은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누워서 편안한 상태로 배꼽에 손을 올리면 좀 더 숨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숨을 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의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 둘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같은 숫자만큼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하고 크게 들이마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늘게 천천히 들어가는 만큼 들이마시면 됩니다. 아마도 보통은 한 2, 3초의 길이가 가장 편안하고 적당할 겁니다. 대신 이 내쉴 때가 사실 더 중요한데 입으로 후하고 내쉬면 절대 안 되고요. 들이마실 때처럼 코로 천천히 가늘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만약에 2초 들이마셨다면 2초를 내뱉고 3초 들이마셨다면 3초를 내뱉고 하는 식입니다. 만약에 이 숨이 좀 너무 짧다고 느껴지면 숨의 길이를 좀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장 편안한 숨을 찾는 거죠. 5초까지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근데 숨이 짧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5초까지 이걸 막 강제로 늘리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저 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숨 고르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동안에 아마도 잠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물론 잠이 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잠들지 못했다면 더 길게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하지 마세요. 이게 더 길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귀신 부릅니다. 이 뇌가 차분해지고 단순해지면 이게 자칫 영적인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잘못 맛을 들이게 되면 귀신이랑 놀게 되니까 제발이지 수행하는 양반들이 가진 영적인 능력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살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영적이니까 객적은 호기심 부리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숨만 고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내 몸에게 오늘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내 몸에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내 몸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정말 열일을 했습니다. 이놈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애썼다고 내 몸에게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내 몸에 인사를 하고 숨을 다스려주면 내 몸은 밤사이에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또 해놓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혈액은 내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곳곳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해 주고요. 또 산소를 공급하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는 백혈구라는 놈이 가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일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 몸 곳곳에 있던 노폐물들을 또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혈액이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서 알아서 열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 혈액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우리가 잠이 들면 이 고단했던 혈액들도 간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비로소 이 간이 열일을 하는 시간이 돌아온 거죠.
이 혈액을 정화시키는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거죠. 이 간에서 혈액을 정화시키고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간이 일을 할 시간을 안 주니까 혈액은 지친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잠 좀 주무세요. 우리 몸의 정화는 이 잠자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면 심장이 계속 우리 몸을 관장해서 혈액들을 간으로 보내 정화시키지 못한다고요. 심장에 계속 무리가 와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정말이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자가치유와 복원을 시키는 일을 잠이 든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도 잠이 들어야만 영적인 세계와 연결도 되고 소통도 일어납니다. 소위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이 깨어있을 땐 워낙 자기 주장들이 강하잖아요.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줘도 그냥 지나치기가 일수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특히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나마 우리가 잠을 자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되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때를 노려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집니다. 그 메시지가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나면 뭔가 자꾸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영감을 받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밤사이 뭔가 왔던 거죠.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다스려 주세요. 방법은 잠들기 전과 똑같습니다. 잠자기 전 5분, 10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5분, 10분, 숨 고르기를 생활화하시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정말이지 이것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강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로 숨 고르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또 해야 할 일은 이 몸과 입안을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몸이 열일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우리 몸은 몸 밖으로 온갖 노폐물을 쏟아냅니다. 온 몸도 그렇고요. 특히나 입안은 정말이지 노폐물이 잔뜩 끼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입안은 내부가 아니에요. 몸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입에서부터 위장을 거쳐 소장, 대장까지 그리고 항문까지 하나의 관로입니다. 일종의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에서부터 장의 벽 모두가 몸의 외부예요. 그래서 전부 표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마치 하천과 같은 생태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갖 미생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고요. 이걸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기절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60개 조인데 미생물의 수는 500조 개에 달하니까요. 정말이지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우리 몸이 나라는 생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이지 지 알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로봇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 로봇에 얹혀 있고 말이죠. 사실 이것도 언젠가는 좀 밝혀지겠지만 우리 몸에 영혼이 깃드는 곳이 사실 따로 있어요. 한의학에선 그걸 심장으로 봤죠. 그래서 이 심장이 우리의 정신을 주관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놈도 이 심장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하는 활동은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영혼의 활동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라는 에너지는 우리 몸과 영혼의 활동을 이 우주와 연결시켜서 기록을 하고 또 우주의 메시지라든가 영계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창구,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아직 우리들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힘들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someday, 언젠가는 이 이야기들도 우리들이 과학적인 사실로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단지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두세요. 아무튼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씻는 거예요. 입도 헹구고 말이죠. 이 몸에서 배출된 노폐물을 싹 정리하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 전에 씻는 것보다 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입을 씻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노폐물은 아침에 씻어내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시겠나요?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맞나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어제의 정보로 오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우리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말을 하면 그걸 안다고 그냥 지나갑니다. 만약에 완전히 내가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라면 또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지나가죠. 그런데 이 우주가 그리고 자연이 운행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물론 동쪽에서 떠오르겠지만 그 태양은 단 한 번도 같은 태양이었던 적이 없죠. 우리는 매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피는 꽃도 단 한 번도 같은 꽃이었던 적이 없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필요 없이 인연이 되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연을 그저 단순하게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좁은 생각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인연이에요.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이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연이 없어요. 모두가 필연입니다. 내 앞에 와야 할 것들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인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요.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하기론 인간들의 말이 있죠. 사람들이 내뱉는 말, 모든 정보들을 받아먹고 영혼이 소화를 해서 내뱉는 에너지가 말입니다. 모든 에너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죠. 이 말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죠.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 듣기훈련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아참, 이번에 그 듣기훈련 프로젝트를 팟캐스트로 올려놨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편씩 들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왜 그렇게 듣기에 진심이어야 하는지는 듣기훈련 프로그램에 잘 설명을 해뒀으니 건너뛰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매 순간이 처음이에요.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앞에 오는 그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를 경험하고 에너지적으로 변화를 한 사람이 다시 내 앞에 온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고 어제의 그 사람으로 대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대하지만 정작 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그 외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타인을 얼마나 아세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상대방들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 누가 됐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땐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골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척하는 만큼 우리들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관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죄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라는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뼛속에 새겨 넣어야 할 습관, 태도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의 정보로 오늘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아이들은 벌써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건 바로 어른들의 잔소리와 학교 공부가 강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빠지면 우리의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태까지 저절로 가게 되죠. 독립된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건 간섭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들도 상대들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모를 뿐이죠. 우리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본능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바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란 오직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간섭은 오히려 상대방의 인생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간섭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참 정말 남의 일은 정말 잘 보입니다. 아마도 이 훈수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울 거예요. 더군다나 눈에 뻔히 보이니 말을 안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괜히 남을 보면 안 돼 보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아시나요? 자기 인생도 잘 몰라서 헤매면서 남의 인생을 어찌 알겠어요? 이건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모르는 나는 타인의 인생을 알지 못하죠. 지금 그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 사람의 인생 스케줄에 맞춰서 자연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착착착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아직 그 사람 인생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서 지금 내 눈에 보인다고 그걸 알려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정말이지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제발 상대를 위한다면서 상대방의 인생을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오지랖입니다. 이 오지랖은 내 인생에도 상대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 개입하고 간섭하느라고 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방출이 되고 낭비돼서 정작 내 인생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내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상대방 역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내가 준 에너지를 받아먹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보낸 에너지는 그냥 허공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두들깁니다. 나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이거는 남 탓을 하거나 남의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모두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 탓을 해도 좋은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두들기고요. 욕을 해도 좋은데 그 욕을 그 사람이 먹질 않아서 나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또 나를 두들기고요. 비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비판과 비방이 그 관역에 가서 꽂히질 않으니 역시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 우리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병이 들고 있는데 병의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도 원인을 모르고 시들시들해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로 설명을 하죠. 부정의 언어들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점점 수렁에 빠진다는 식으로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말이 거칠면 주변에 거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남겠죠. 내 주변 환경이 거칠면 내 삶도 거칠 수밖에 없고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고 당연히 내 삶도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점점 좋아지겠죠. 이것도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수레 같지 않나요? 전부 다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처음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뭐다?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절대 자연과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나만 피곤해집니다.
이 자연은 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자연입니다. 이 내 몸도 자연이에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몸매가 어떻고 하면서 내 몸과 싸우지 좀 마세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최적화된 몸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이번 생애를 살아내는 겁니다. 제발 좀 준 거라도 잘 쓰세요.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아니지, 요즘으로 치면 작은 키죠. 앞으로 나란 일 해보는 게 뭐 소원이었다고 제가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짧은 몸이 얼마나 유리한지 키 큰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스스로 아담 사이즈라고 그러죠. 이 작은 손이 얼마나 옹골지고 야무진지 손으로 뭘 하면서 이게 설어서 버벅거리는 적이 거의 없죠. 손 큰 사람들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던데 말이죠. 그 덩치 크고 손 큰 친구들 보면 저는 뇌마저도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나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는 저를 꽤나 사랑합니다. 늘 나여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억지로 살을 뺀 뒤에 가산이 기우는 사람도 봤고요. 그 성형을 하고 오히려 좋아진 경우보다는 성형을 한 뒤에 횡액을 겪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어요. 이 얼굴을 고쳐서 예뻐진 것까진 좋은데 참 재미난 건 예뻐진 얼굴값을 대신 해야 하거든요. 이 얼굴값을 못하게 되면 인생의 스텝이 꼬여버리고요. 하여튼 뭐 이런 자연의 원리들이 있는데 나를 갖추는 일은 소홀히 하고 이 겉껍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패가 망신을 하는 케이스들이죠. 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 이미 그분들의 할 역할 한 70%는 다 한 거예요. 나머지 30%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그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험악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험하게 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험한 환경에서 보고 듣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저는 그 시장에 가면서 뭔가 쫙 빼입고 나타나 물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야 참 애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백화점을 가지 싶어지는 거예요. 이 환경에 맞게 산다는 기본도 되질 않는 걸 보면 이 머리가 무슨 장식품도 아니고 말이죠. 막상 장식으로 쓰기에도 참 거시기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깜짝깜짝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환경에 맞는 인성과 인품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서 그 욕을 얻어 처먹으면서도 밥을 먹어도 그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인간적이라고 하면서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식당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정갈한 음식과 그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식당에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 우리들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뜻하는 건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인성과 인품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곳을 찾아갔다면 그저 조용히 있다가 물러나는 것도 인품인 거죠. 이걸 뭐 되지도 않게 뭐 이런 식당이 있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 그만큼 본인의 무지함만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이렇게 격에 맞는 행동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내 지식과 정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건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만이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아두되 그것에 빠지지 말 것이며 답과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내 속에서 판단하는 건 저절로 섭니다. 이거는 무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그런 생각이 날 테니까요. 그러나 그걸 굳이 입으로 꺼내놓거나 속으로라도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결론을 짓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모를 뿐이죠. 다른 정보가 들어오고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결론과 답은 또 바뀌게 됩니다. 사실 답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바뀌면 바뀔수록 좋죠. 난 또 성장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면서 호언장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언장담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내가 뱉은 그 말 때문에 노선을 바꾸지도 못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또 나만 패가망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 참 너무 많죠. 우리가 사회학 용어로 매몰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손해가 났는데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 때문에 앞으로 계속 손해가 될 게 뻔히 보이면서도 털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도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잃은 돈 만회를 하겠다고 더 큰 돈을 잃게 될 것이 뻔한데도 계속 덤벼드는 거. 회사도 역시 그래요. 뭔가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생기면 다시 검토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손해를 털어내야 하는데 이 주변 환경, 회사의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털어내지 못하고 끌고 가다가 결국 회사가 망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딱 그 짝이죠. 돈을 끌어다 쓴 게 있어서 망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문을 닫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고 그놈의 권리금 때문에 그놈의 대출 때문에 억지를 써가면서 몸도 망가지고 맘도 망가지고 그저 붙들고만 있는 거 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나이 드신 양반들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면서 그 컴퓨터랑 스마트폰 앱 쓰는 거를 안 배우시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당장 내일 죽어도 오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지금 당장 배우면 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는데도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미 뭔가 결정과 결론을 내린 탓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망해요. 이 세상은 계속 진화 발전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가면서 발전의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이 말은 빠꾸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어지는 만큼 나는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자연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세상을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환경과 싸우지 마세요. 환경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해서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내 앞에 상대가 하는 말도 잘 받아두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자연은 사용 설명서가 따로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받아두면 그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걸 싫어하네. 저걸 좋아하는군 하면서
사용설명서를 읽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설명서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싫다는 거 하지 않고. 상대가 싫다는 거 하지 않으면 마찰하고 충돌을 할 일이 없죠. 간단하죠.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상대를 강제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만 그런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루었다고 해도요, 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합니다. 가장 미련맞은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월급이라고 하는 가장 얄팍하고 치졸한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진급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회사가, 사용자가 슈퍼 울트라 갑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요? 더 좋은 회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수익도 많이 내고 점점 더 발전하는 회사. 이게 아마 모든 회사들의 목표가 아닐까요? 그럼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회사가 갖는 목표를 이해하고 그 일에 구성원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동참을 하는 집단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면 못할 일이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집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회사가 그런 모습이던가요? 왜 그 모양 그 꼴이죠? 일단 첫 번째, 입사를 할 때부터 우리들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과 시간을 돈으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고는 또 그 관계를 위해 입사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회사에다가. 또 회사 입장에서도 워낙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모든 것을 빼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단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합니다. 대기업? 저는 웃죠.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낭비한 결과들은 본인들이 받게 될 테니까요. 제발이지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인생은 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 속에서 열정을 쏟다 보면 뭐가 돼도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된다면 돈은 뭐 저절로 따라오고요.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다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생각이 난 김에 좀 말을 많이 쏟아냈네요. 아이고, 내일은 또 뭔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